민심은 천심입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명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명심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인사이드 K 소장 배종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지금 뭐 민심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내일 있을 내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 글쎄 아까 오창익의 창에서도 말씀하셨던 들으셨군요. 대로 네. 저는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정치공학, 선거공학 따지지 네.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해서 총리감이라고 판단되면 찬성하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론은 최근 들어서 여론은 상당히 좀 인준 찬성 쪽에 살짝 또 무게가 네네. 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끌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기정사실화 이런 거군요. 네, 한덕수 이런 현상이 국무총리 있거든요. 후보자는 빠지고.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어떤 논란이 시간이 길어지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말을 또 막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살짝 또 동정 여론도 생깁니다. 이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통과 찬성이 48.4%, 네. 통과 반대가 38.9%로 네, 10%포인트 가깝네요. 네, 높았는데 그래도 50%는 안 넘거든요. 네. 그게 뭐 상당히 고민이 많은 또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참고를 할 만한 또 지역은 역시 호남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는 통과 반대가 62.4%로 네. 10명 중 6명 살짝 넘는 조금 넘는 정도는 통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호남뿐인데도 반대 여론이 높다는 네. 건 의미를 살펴봐야 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또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또 호남 분들 중에서는 호남의 호남도 있지만 수도권 호남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호남 그러다 보니까 출신 수도권 인사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역대 선거에서도 그렇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 전체 결과를 보면은 또 이 인준에 대해서 약간 살짝 무게를 또 싣는 여론도 있거든요. 인준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럼 거죠. 여기에 네. 대해서 반하는 또 거스르는 인준을 내일 하게 될 표결을 내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기회 좀 줍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자격은 안 되지만 뭐 네. 이렇게 약간 점점점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공무요. 예, 선거 공학적으로 분석한다면 특히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호남 여론과 네. 수도권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여론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자도 오히려 조금 인준 쪽에 무게를 싣는 좀 찬성하는 그런 발언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이제 여론을 추적하시거나 네. 또는 여론 분석하시면서 여론을 잘 살피는 그런 또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여론을 맞습니다. 많이 쫓는데 민심 전심이니까요. 네, 아니 그런다고 해서 여론이 긍정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만은 아니기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임명동의안을 찬성하면 또 여론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 네.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양날의 딜레마에 갇혔다. 왜 그러냐면 찬성을 하면 찬성한 대로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특히 흔히 얘기하는 집토끼들 같은 경우에 많이 그렇겠죠. 집토끼를 놓칠 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대로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첫 번째 청문회도 미루지 말았어야 됐다. 네. 두 번째 청문회 미루지 않았더라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심식하기 네. 전에 인준 표결을 냈고 그때 부결이 됐더라면 지금처럼 또는 뭐 부결이 됐을지 아니면 통과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영향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은 정호영 후보자 또는 윤재선 비서 일종의 낙마 거래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해버리고 나니까 또 5.18에 대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고 나니까 이것 자체가 내일 있을 인준까지도 영향을 준다. 네. 이런 해석과 분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불어
시기를 좀 놓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배종찬 소장님한테 저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네, OX 네. 게임인데 라고 자문을 구하면 뭐라고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의원 개개인의 그래요? 자유투표에 맡겨라.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걸 당론으로 끌고 가기엔 부담이 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개개인은 또 헌법기관이죠. 지역에 네. 또 여론을 대표하는 유권자와 주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고 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국회의원들로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거든요.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걸로 봅니다.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면 네. 또 그것도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하자 이런 또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 엇갈리면 이게 내부적으로 또 충돌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의 손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자유의지에 맡겨라. 각 개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네. 이거 외에는 어느 한쪽은 길을 정해준다고 했을 때 그래? 당론은 그래? 난 그럼 안 따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또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그럼- 무기명이에요. 물론요. 기명이 아닙니다. 네, 또 하나는 그렇죠. 임명동의 같은 네. 인사에 관한 거는 이제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하면 앙금이 생기니까 네. 무기명으로 하는 건 맞는데 또 하나는 책임 있는 정당이 엊그제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당론도 채택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은 어때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이게 만시지탄이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는 이게 2주일 전이었다면 부결해도 큰 부담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때 차라리 오히려 선제적으로 아니 이렇게 인사 문제 있을 수 있어. 이건 인사 참사야. 그래서 5월 초에 아예 취임식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당당하게 그때도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그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 여론이 더 높았거든요. 네. 딱 그 인준 관련해서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빨리 정호영, 한동훈 또 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도 빨리 거치 표명해라. 그렇게 나갔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다른 방법이 우리 유튜버로는 또 통과돼도 된다 또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의견이 있으시지만 저는 지금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충수에 빠졌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구심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대일 지방선거 체제죠. 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빨리 좀 이 당의 개혁과 경쟁력을 또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당의 구심점이 빨리 있어야 당의 리더십이 제대로 네.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5.18 기념식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러니까요.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참석도 그렇고 저는 민주당이 더 왔었어야 돼요. 네. 오히려 더 전날부터 1박 2일로 밤샘에서 광주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네네, 되고. 뭐 지역의 매출도 좀 일으키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세 가지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데 하나는 호남 공들이기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뭐 진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두 번째는 저는 인사입니다. 5.18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특별 열차를 타고 다녀오는 바람에 내일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아니 앞서 이제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호남에서도 인준 반대 의견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수도권에도 호남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무작정 그냥 당론으로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러기가 지금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이재명 위원장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는 무슨 말씀드리냐. 호남은 호남의 여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호남은 사실상은 수도권의 여론이에요. 수도권 여러 가지 지역 여론에 발전에 영향을 미치죠. 네. 오 진행자께서 너무 잘 아시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 저는 이 5.18 방문이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인 영향이다. 경기도와 인천.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 실제로 강료들 임명한거나 대통령실 참모들 임명해서 호남 사람들은 전혀 임명도 안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그럼요. 행사 하나 가지고도 효과가 있나요? 뭐 이런. 비판받아 마땅하죠. 이게 인사 참사죠. 네.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 또 윤재선 비서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굳이 해서가 좀 싸우자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5.18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헌법 전문 그게 5.18 정신 포함된 이렇게 되면 네, 엉거주춤하게 되네요. 이른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네.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큰 이슈가 아니라 이렇게 스며드는 이슈에 대해서 영향받거든요. 유권자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선제적으로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슈가 바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가 좀 5.18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이슈가 좀 묻히고 살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게다가 내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더더군다나 한쪽에 유리하고 다른 쪽에 불리하고 이렇게 갈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이게 지금 아니 이번 주가 슈퍼위크인데 네. 5.18 다녀왔죠. 내일 인준이죠. 또 내일 방문을 해서 21일입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네. 앞서 이제 우리 신부님도 계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바위를 든 대통령이다. 이런 바위를 든 네. 대통령. 네. 너무 심했나요?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뭐,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 주목도가 높은데 관련된 최근의 여론 빅데이터 분석을 해도 우리 국민들의 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방향이 굉장히 미국 의존도 미국 관심도 큽니다. 미국이 중요한 그러니까 나라죠, 한국에게. 네. 중국보다도 최근 4, 5년 동안에 미국에 대한 쪽으로 관심이 급격히 옮겨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니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무산됐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집중 조명됩니다. 그러니까 오 진행자께서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지지율 좋을 때 상황 좋을 때 외교 순방하거나 정상회담하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네, 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네.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럼 여당 지지율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네. 여당이 유리한 환경이 됩니까? 불리한 환경이 됩니까? 아니 뻔한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안 들어도 오디오고 네, 네, 안 봐도 그렇죠. 비디오인데 네,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상당히 야당 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은 초래되고 네, 있다. 지방선거의 결과도 뭐 사실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아가는 건데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변수라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변수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위기감에 대해서 네. 좀 앞서가고 있는 판세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쫓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위기감을 가지느냐. 그리고 네, 얼마나 절실한가. 당이 좀 네. 더 정말 근본적인 처절한 쇄신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재명 위원장의 존재감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위원장의 존재감이 살아나야 사실상 대통령의 이 프리미엄 효과가 여당에서 누리는 것 정도의 야당의 결집력이 네. 발생되거나 발휘될 수가 있는 그러나 것이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네. 배종찬 소장님 분석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